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이제 자꾸 미뤄지면서 이제 지연 배경을 두고 설들이, 이거는 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발음을. 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찌라시, 또 밭글, 가로 열고 닫고 밭글, 이런 형태로 이제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횡행하고 있고요. 저도 뭐 하루에 몇 개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긴급 평의가 열렸는데 뭐 기각보다 인용이 많아졌다고 한다. 또 반면에 파면으로 굳혀졌는데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아 선고일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 또 재판관 성향을 토대로 7대1, 6대2, 8대0 등등의 예측도 쏟아집니다. 며칠 전에는 속보, 헌재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가짜 뉴스가 실제 보도처럼 공유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초 이제 3월 7일이나 14일 선고가 확실하다, 이런 밭글들이 많았는데 이제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서 인용할 거면 진작에 하지 않았겠느냐, 6명이 안 돼서 늦어지는 거다, 기각 혹은 각하가 유력하다. 반면에 야권은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하며 이미 인용 결정은 내려졌고 강성 보수층 반발을 감안해 헌법재판소가 전략적 인내에 나서고 있다, 이런 그 아전인수식 해석이 좀 남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이제 찌라시 공해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네 분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국이 교수님. 예, 저는 참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TV 보기도 힘이 들고 생활하기도 힘이 들고 또 뭐 평론을 해야 되니까 뉴스는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얘기가 지금 한 뭐 2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한다. 국가의 에너지, 국민들의 갈등 에너지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거 헌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왜 이러느냐? 탄핵이 그만큼 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게 또 분석이더라고요. 그럼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이 덜 중요했습니까? 그 결정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점이 많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살짝 정치 재판한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재판인데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나 모양새를 다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온 국민이 TV로 군대가 국회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저는 100% 이거 인용이 된다고 보는데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여론조사도 55%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이 뻔한 걸로 보이는데 왜 이러느냐? 이걸 뭐 뒤집는다는 상상을 하면은 저는 뭐 정말 상상이 안 되고요. 헌재 재판관들이 모양새를 너무 다듬고 있다. 8대0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 소신은 아닌데 우리 나중에 이미지 이런 거 국민 그 갈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고치기 위해서는 8대0 가야 된다는 내부적인 어떤 이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6대2나 5대3이 나오면 그대로 까야 될 텐데 앵커님이 지금 앵커 멘트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2명이 소신은 아니었는데 뭐 맞춰줬다는 얘기인데 이럴 바에 저는요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이 탄핵이라는 이 자체가 뭐 정치적 성격의 재판이니까 국민투표로 가는 겁니다. 국민투표로 가서 국회에서 결정하고 한 번 더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해서 국민투표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나는데 헌재 재판관 9명, 대법관 13명, 14명입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우리 정국이 교수님이 인내심의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인내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4월 18일 날 헌법재판관 2사람이 물러나기 전까지 최소한 뭐 4월 초 정도 중순까지 10일 이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선이 만약 인용이 될 경우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2심 대법 문제도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막 그 여러 가지 어떤 안 그래도 대통령 측이 부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뭐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 어쨌든 간에 어떤 계산을 잘못해서 대통령이 풀려났다. 그래서 아주 해석을 잘못하는 대통령 측이 매우 업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보는데 전혀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시그널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헌재에서 조금 여유 있게 살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너무 업돼 있는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것들을 좀 콜다운 시키고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이제 만장일치로 가고자 하는 뭐 7대1 정도나 6대2 정도 선에서의 조금 더 논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정도의 시점까지는 왔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판단이고 가급적이면 그렇다면 8대0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편결에 다다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다만 그래봤자 뭐 이번 주 금요일이거나 다음 주 중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무슨 뭐 그 결국 재판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뭐 최소한 3, 4일 전에 알려준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그 정보들이 소통이 어려우니까 뭐 억측이 많으니까 당일날 아침에 얘기해서 아침 10시에 얘기하고 오후 2시에 발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댓글 의견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 피가 마르고 있다. 빨리 선고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번 주말은 좀 편하게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네요.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나오는 게 더 공정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날 선고가 있습니다. 파면이 정답이다. 기각되면 혼란이 가중된다. 반면에 위법이 정권을 날릴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노무현도 헌법 법률 위반했었지만 기각됐다. 이런 의견. 자, 오늘 내일 언제가 유력하니 많이 하는 소리는 국민희망 고문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초반에는 오히려 속전속결 부실 재판이라더니 이제는 신중하게 고심하는 것 같고 왜 따지고 드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두수 관장님. 국가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신속한 판단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뭐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총리 대행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 너무 정파적이고 정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을 보고 이러면서 저는 이게 빨리 끝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석방되는 일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성격을 띠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생각한 대로 3월 말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민주주의 성격을 보면 미국이나 다른 여타의 영국 같은 나라에는 그냥 상하원에서 결정하고 우리 같으면 만약 정국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다못해 국민투표라든지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으니까 이제 독일이나 우리가 그런 방식인데 선출되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독일과 마찬가지 우리는 위원 정당 해산도 이렇게 그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제도를 띄고 있는데 이 제도를 띄고 있는 상태에서도 좀 국가적이고 역사적 위치를 헌법재판관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거나 이런 마치 그 물리적 어떤 사람을 동원하는 거에 좀 이렇게 조금 뭐 영향을 받는 느낌 이런 걸 주니까 국민들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좀 단호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건 상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2대 뭐다, 뭐 3대 뭐다, 4대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 그 어떤 헌법을 들여다봐도 이게 뭐 헌법 조문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위헌과 불법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나 저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신은규 대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치러야 될 비용은 너무나도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것을 정치권으로 갖고 와서 결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국민들의 상식 정도의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근데 정치권에서 너무 그 시간을 끄는 그러니까 의사결정력의 부재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까지도 그대로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이 내란 행위에 관련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기에 대한 징계 재판으로서의 탄핵 심판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판결문 쓰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예전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단순한데, 그리고 결론도 더 자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고려들, 뭐 예상을 해보자면은 절차적으로 워낙 그 시비를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다듬는다든지, 아니면은 결정의 순서를 가지고서도 뭐 한덕수 총리 먼저 해라, 누구 먼저 해라, 외부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헌법재판소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무게와 전 책임을 이해해서 저는 국민들의 삶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쪽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저는 파면 저는 인용 결정을 당장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댓글 좀 소개합니다. 어떤 판결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은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 글 주셨고요. 정kun기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이 투표로 정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임을 거두느냐, 이거 8명에게만 맡기는 게 맞나,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게 맞다. 정 교수님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속 타는 사람 엄청 많이 있다. 속이 타는 분들은 물론 이제 당사자가 가장 속이 타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파면인데 왜들 이러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솔직히 슬슬 걱정된다. 각하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밥거리 형태나 이런 걸로 나오면서 국민들이 좀 혼란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런데 여야는 현재는 결론에 뭐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라는 의견을 이야기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승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선거 시점을 두고도 여야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여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의 그 선고 시점을 윤 대통령보다 앞서할 거냐 뒤할 거냐를 놓고는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보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를 했던 이제 국회 측, 민주당 측에서는 12상 이제 비상계엄을 헌법상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부분을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탄핵 심판정에서 이제 그 질문도 했죠, 한덕수 총리한테도. 한덕수 총리는 회의는 열렸는데 뭐 이제 그게 완벽한 회의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찍었어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도 이 부분과 좀 관련이 돼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먼저 했는데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해서 복귀를 시키면 여기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한덕수 총리 문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이 된 이후에 그 근한 대응으로 이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후가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뭐 동시에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지,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이제 먼저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일부 어쨌든 한덕수 총리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최상목 간 대행이 하고 있는 이 그 헌법재판소 두 사람을 임명한 문제까지를 겹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까지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물론 뭐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고, 이거는 위헌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한덕수 그때 총리는 권한 대행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보면 뭐 그래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마치 그냥 뭔가 그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 혼란이 생겨서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유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랩시를 계속 그렇게 돌려서 지어내는 시나리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규 대표는 이 논란은 어떻게 봐요? 우선은 원칙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들어와서 사건 번호가 먼저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중요성이 큰 사건을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먼저 들어왔고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뭐 기각이 되면 뭐 다시 업무에 복귀하니까 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걸 무효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 아마 이런 계획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사건 번호와 중요성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보통 민사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재판부가 심리가 성숙된 거를 먼저 그냥 무작위로 먼저 하는 겁니다. 재판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그렇게 율사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판사 재직 시절에도 무슨 먼저 판결 내리는 선고 내리는 순서가 무슨 지침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니 최상목 대행도 형식적 임명권 행사한 것이고 국회가 선출한 몫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해가지고 그것이 설사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직에 복귀한다 그래가지고 그 임명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마치 지금도 이 내란 행위에 대해 가지고 기각이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다툴 자신이 없으니까 오로지 주구장창 각하 얘기만 하듯이 전혀 본질적인지 않은 걸 가지고 여론전에 저는 투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덕수 총리 거 먼저 해라는 압박인 것이지 법리적으로나 우리 현실의 사법 체계로나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이제 18일 오늘까지 이 마은혁 임명 시효 통첩을 했습니다. 이제 헌재 임명 결정 나온 지 19일째. 정상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김영준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 한 총리를 먼저 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총리 부분은 좀 이제 헌재가 좀 한 총리를 버겁게 생각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워낙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뭐 최상목 대행도 똑같았기 때문에 기조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헌재 안에서 판단이 좀 옥신각신했던 시간을 좀 보냈던 시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대통령 탄핵 결정과 한 총리 그 탄핵 문제를 일시적으로 같이 풀 가능성이 저는 많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한 총리가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 총리가 직무 복귀하는 형태이고 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어차피 그 대통령 갱신 절차상에서 마은혁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도 전혀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애당초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손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목 한 사람, 민주당 목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 말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소탐대실의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예, 저는 이게 그 한덕수 총리 먼저 뭐 이런 그 수많은 변수를 국민의힘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헌재 결과를 자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익적으로 해석을 할까 이런 걸로 보이고 지금 문제는 뻔한 겁니다. 헌재가 지금 하는 그 이 사건은 윤석열이 사고 친 게 옳았냐 맞았냐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옳았냐 맞았냐 하는 건데 우선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어떤 그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쳤냐 절차자방법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는 게 한덕수 총리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명백한 탄핵 그 인용 사안인데 이 사안을 미루는 헌재도 그렇지만 이 미뤄지는 과정을 이용해서 한덕수를 물고 늘어지고 뭐 다른 사안을 물고 들어가는 이 국민의힘의 모습도 굉장히 옹졸해 보이는데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왜 이러고 있느냐. 오늘 아침에도 그 단식하던 민영배 의원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광화문 그 헌재재판소 앞에는 정치인들 단식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 단식하고 있는데 벌써 한 열흘 정도 돼서 우리가 단식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8일에서 9일, 10일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헌재재판관들이 알아야 됩니다. 단식을 요즘에는 뭐 쇼로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지켜본 사람도 하도 많으니까. 그렇다면 빨리 국민들의 이 갈등, 에너지 소모를 헌재가 줄여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을 왜 해필이면 마은혁 같은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그 포승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은혁 이분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생운동 때 열심히 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90년대 반성을 하고 또 전향을 한다든가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앞장서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은혁 그 변호사는 그 판사 시절에도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서 여전히 이 사람은 국가 정체성에 방하는 그런 그 법조인으로 지금 다들 주시하는 인물이에요. 이걸 선택한 사람 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스스로 자생자박을 한 이 꼴이 된다는 걸 좀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야당 의원들 단식 농성 또 김경수 전 지사는 9일째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여당은 이제 탄핵이 만약에 각하나 기각되면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또 야당은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에 반대한 정당을 해산시키겠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정당의 대결주의 그리고 예. 극한적 뭐 어떤 뭐 전문 용어로 양극화 현상이 생기니까 극단적 대결의 어떤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둘 다 이치에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검사 부분에 대한 탄핵도 그 탄핵에 대한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고 이러한 어떤 뭐 문제가 이게 만약에 이제 기각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인데 이게 이제 말이 그냥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마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 해산 심판도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민주주의의 그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히틀러의 경험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북한과의 대결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당을 해산하고 있는 거지 국민들 유권자가 정당에 관해서는 심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지지자들의 어떤 화풀이를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선거에도 이게 진영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 유리한 지역에서 전혀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런 행태 때문에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에 이번 주도 선거 못하면 김경수 전 지사 설마 일주일 더 해야 되는 거 너무 힘들 텐데 이런 걱정하는 글 주셨고요. 거대 야당이 마음먹으면 정당 해산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줄탄핵 비용도 다 혈세인데 누가 책임지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신우기 대표 마무리 말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줄탄핵을 비판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줄 거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저는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지금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지금 탄핵했을 때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특수부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다가 다 무죄 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도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전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권한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 권한을 잘못했다 해가지고서 다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다툴 것은 줄 거부권과 줄 탄핵 중에
누가 더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지 그냥 여기서 뭐 엉뚱한 식의 자꾸 제도 보완이랍시고 뭐 개인한테 손해배상 물리겠다 이런 식의 수준의 아이디어 가지고는 좀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부라고만 제소권자가 되어 있는데 전 이것은 국민주권주의를 반영해서 일정 부분 국민의 숫자 뭐 5만이든 10만이든 숫자가 원할 때 저는 정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소권을 좀 넓힐 필요는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 올려주신 것 중에 어느 분이 어느 그 이름 있는 언론사의 유튜브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 해람까지 마쳤다고 한다. 그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이번 주 선고가 유력하지만 다음 주 넘어가면 4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